네,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강의에 이어서 실기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정일 강사입니다. 자,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시험 하게 되면요, 필기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낮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80%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자,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웹 디자인 기능사 실기 시험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웹 디자인 그리고 이 관련된 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는요, 웹 디자인 기능사 그 실기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디자인 기능 실기 시험은요, 어, 우리가 작업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작업 지시서. 그 화면 설계 기획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험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작업 지시서, 그쵸? 요 화면 설계 기획서를 모두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그 설계 기획서대로 여러분들이 그 동일하게 결과물을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이죠. 이 제출할 때는 3.5인치 디스켓이나 또는 USB 있죠? 자, USB에 내용을 담아서 파일을 담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 툴이 필요하겠죠. 자, 이 작업 툴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또는 포토샵 또는 드림위버 또는 나모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그 플래시 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일러스트레이터 부분은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되는 수준이요 거의 뭐 로고 정도를 따는 수준인데요. 그것은 그 포토샵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포토샵에서 그렇죠? 그러한 작업들은 포토샵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고 포토샵에서 다 하자. 자, 그런 게 훨씬 시간상으로도 유리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 자, 그 다음에 드림위버, 그 다음에 플래시. 물론 나모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드림위버가 대세죠. 그래서 드림위버, 플래시, 포토샵. 자, 요 세 개의 툴만 어느 정도 잘만 다루신다면 자, 합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장에 가셔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그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즘에 버전은, 시험장에서 버전은 CS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CS4, CS3, 그 다음에 그 이전 버전, 뭐 포토샵 7이라든지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버전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CS2 버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그 시스템이 시험장에 시스템이 좋지 않은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요. CS4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그쵸? 약간 버벅거릴 때가 있고 속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CS4 버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시험장에.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CS2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몇 년간도 계속 유효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시험 장소에 따라서 이러한 설치 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한글 버전이나 저 한글 버전만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어 버전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CS3 버전, CS4 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준비한 여러분이 그동안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버전의 설치된 곳에 가서 응시하는 것이 편하겠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CS2 한글로 준비를 했는데 시험장에는 한글 버전이 없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버전을 사용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시험 도착하자마자 프로그램 보는 순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한글과 영어 메뉴 부분에 그죠? 이게 쉽게 찾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막 당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뉴 그죠? 메뉴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다면 메뉴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그런 경우 때문에 당황해서 문제도 제대로 다 못 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시험 장소에 미리 전화를 해서 꼭 확인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시험장에는 자, 버전이 어떤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그 실기시험을 접수하는 기간은 제가, 자, 필기시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필기시험 강의 때, 보시면, 자, 3일간의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3일인가요? 4일인가요? 3일로 알고 있는데, 4일인가요? 자, 요, 접수하는 기간 첫날 제가 접수를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날 접수하십시오.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인원 초과가 일어나서 그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접수 기간 첫날, 자, 접수 기간 첫날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꼭 시험 장소에 전화로 문의를 해서 자, 버전 꼭 확인할 것.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문제 수준을 보게 되면요. 자, 이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난이도는 중정도. 자, 상중하로 나눠 봤을 때 자, 중정도의 난이도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응시생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플래시를 어려워해요. 플래시. 플래시 부분이 그 내비게이션 부분 있죠? 이 내비게이션 만드는 부분이 메뉴 만드는 부분인데 이 메뉴 만드는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공부도 좀 잘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메뉴 만드는 부분은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문제 수준은 자, 중간 정도,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0점 만점에 60점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툴의 사용 능숙도, 그죠? 사용 능숙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앞에서 설명드린 포토샵, 자, 그리고 드림위버, 그 다음에 플래시, 그렇죠? 요 플래시에 대한 기본 사용 능력은 여러분들이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방식은요. 자,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채점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험 그때마다 채점 기준표가 뭐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표에 따라서 자, 감점 위주의 채점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대로만 여러분이 제작을 한다면은 자, 좋은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실기시험 출제 기준인데요. 요거 좀 뭐 보죠. 자, 요 일단 시험 시간은 4시간이라고 그랬어요. 4시간. 4시간에 자, 우선 레이아웃 작업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웹페이지 레이아웃 작업 하는데 자, 지시서에 나온 그쵸? 작품 규격대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해상도 사용 여부에 대한 작업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상도도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작업을 하죠. 자, 내비게이션 작업은 자, 메뉴 구조 만드는 거죠. 자, 메뉴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거나 또는 메뉴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 작업, 이제 HTML 작업이 되겠는데요. 자, 스타일 시트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HTML 문서 코딩 작업, 그 다음에 HTML 구조에 대한 작업, 그리고 파일하고 폴더 관리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일 및 파일 관리는요, 상당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 확장자는 뭐죠? 보통 PSD로 나오죠. 그쵸? 포토샵 다큐멘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요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큽니다. 근데 이 용량이 큰 파일을 갖다가 자 웹에서는 사용을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 PSD 파일을 제출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3.5인치 디스켓을 주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디스켓에 안 들어가겠죠. 보통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PSD 파일은 제출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플래시 파일의 확장자는 뭐였죠? 자 FLA죠. 자 FLA인데요. 자 요것도 웹에서는 돌아가질 않죠. 그렇죠? 자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죠? SWF 파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WF 파일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 플래시 파일은 제출해선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는 동영상 파일로도 제출하면 안 되고 AVI나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파일들은 제공하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 지시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 화면 설계 기획서라고 나오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도착하면 주어지는 화면 설계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전체 페이지에 대한 그 개요,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요. 이렇게 같이. 자, 그럼 요걸 좀 확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화면 설계서 첫 번째 보면요. 브라우저 화면의 중앙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디자인한 것들. 그쵸? 또는 화면 설계서의 외곽선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들지 않으며 컨텐츠를 제한 배경색은 자 백그라운드 컬러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자 그다음에 메뉴 기능, 그다음에 임시 링크 기능, 그리고 프레임은 안 나눈다. 원 프레임으로 제작한다. 그리고 해상도는 자 72dpi, 그다음에 자 컬러나 사이즈 형태 등은 그쵸? 주어진 그림대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제 기출되었던 그 문제의 화면 설계 기획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화면 설계 기획서들을 자꾸 접해서 다 눈에 익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상세 페이지에 상세 기획도를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면 요 전체 페이지의 크기가 나와 있죠. 요 사이즈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쵸? 요 사이즈는 어떻게 잡을 건지 이렇게 해서 자 왼쪽에 그 서브 메뉴 부분이 되겠죠. 사이즈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본문 내용 730 픽셀로 잡혔네요. 이처럼 이러한 것들 수치가 전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지정.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 타이틀을 여러분들 많이 빼먹어요. 이 타이틀 지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라인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라인의 규격. 그 다음에 메뉴. 그렇죠? 메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참고자를 보시면 되고요. 플래시 무비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소 메뉴 부분에 이미지 사이즈와 그 다음에 텍스트, 그렇죠? 라인, 이러한 색깔,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어디서 지정하죠? 자, 이런 것들은 드림위버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쵸? 이미지로 제작된 경우에는 자 포토샵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은 어떻게 되죠? 6번. 자, 요거는 스타일 적용, 그쵸? 외부 스타일 적용. 어디서 작업하냐면 드림위버에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 메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본문 내용에 대해 내용의 타이틀에 관련된 내용, 그쵸? 그 규격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작해서 집어넣는 방법, 그쵸? 그 다음에 9번 이거 보면 외부 스타일을 적용해서 본문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단에 자 카피라이트 부분 있죠? 자, 그 부분도 전부 참고자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참고자료 한번 봐보죠. 참고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외부 스타일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요 칼라.
자, 그 글꼴 칼라는 무슨 색, 그 다음에 글꼴체는 어떻게, 그 다음에 크기, 사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줄 간격. 자, 이렇게 줄 간격은 라인 스페이싱이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은 밑줄을 줄 건지 아니면 안 줄 건지 하는 그런 적용 방법에 대해서 자, 이게 드림위버에 꼭 나오죠. 자, 그리고 메뉴의 규격, 그쵸? 여기는 롤오버 메뉴가 나오네요. 자, 롤오버 메뉴 원본과 롤오버 됐을 때 텍스트 컬러, 그 다음에 폰트, 그리고 사이즈 등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시 무비. 자, 플래시 무비는요, 이렇게 샘플이 주어집니다. 쇼게이브 파일로. 그래서 이 쇼게이브 파일을 참고해서 자, 똑같이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사이즈랑 그 다음에 배경 그리고 문구 이런 것들 전부 다 규격을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작업 지시서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대부분 보면 이렇게 레이아웃 작업, 자, 이런 레이아웃 작업들은 자,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자, 포토샵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외부 스타일, CSS나 이런 것들은 전부 드림위버에서 작업하게 되겠죠. CSS 적용. 그리고 플래시 무비는 당연히 플래시에서 적용이 되겠고요. 자, 이처럼 화면 설계 기획서대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가 앞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면 레이아웃 작업이나 자, HTML 문서 작업은 자, 포토샵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요 HTML 문서 작업 자, 요거를 포토샵으로 어떻게 하나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HTML 문서 작업을 제가 보통은 드림위버나 그쵸? 일반 코딩으로 그쵸?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포토샵에서 보면은 HTML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자, 슬라이스 기능이라고 있어요. 슬라이스 기능. 자, 잘라내는 기능이 있죠. 야, 이 슬라이스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이미지를 전부 자른 다음에 자, 저장할 때 어떻게 해요? HTML 문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그 레이아웃 이미지 그 작업 페이지가 그죠? HTML로 저장이 따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 요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포토샵으로 하시라.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럼 나중에 그 드림위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HTML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자, 자기가 드림위버에서 작업하다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페이지가 모두 엉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고 결국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포토샵으로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편집뿐만 아니라 전체 레이아웃 작업을 하게 될 테고요. 자, 우리가 요 실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포토샵. 중요하죠. 그렇죠? 작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사용 능숙도가 중상 정도에는 상 정도는 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로고 작업 같은 것들. 자, 그다음에 포토샵 CS2에는 이미지 레드를 활용해서 롤오버 버튼 제작을 하면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자, 포토샵 CS2 버전에는요, 이미지 레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이미지 레드를 이용하시면요, 우리가 직접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롤오버 버튼 그리고 롤오버 스크립트까지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레드를 잘 활용하시면은 자, 롤오버 버튼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에서 만든 레이아웃을 슬라이스 툴을 활용해서 자, HTML 문서로 만들자. 그렇죠.
자, 포토샵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합격은 눈앞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포토샵의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자, 포토샵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잘 사용한다면 자,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포토샵 중요합니다. 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토샵은요.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작업과 애니메이션 작업은 자, 플래시로 하고요. 자, 보통 주어진 샘플 파일이 쇼웨이브 파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샘플 파일과 동일하게 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많이 출제되는 문제, 내비게이션 문제. 자, 보통 디자인은 포토샵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그 애니메이션 효과 작업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활용하겠죠. 그리고 배너 제작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래시로 작업을 하고, 그렇죠? 주로 이미지의 이동이라든지 뭐 사라졌다 출현하는 그런 효과, 블러 효과라든지 자, 그러한 효과 주기를 이용해서 배너 제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텍스트 애니메이션 제작 또 이 플래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S 작업과 HTML 문서 마무리 작업은 드림위버로 한다. 자, HTML 문서의 는 텍스트 입력, 그쵸? 자, HTML 문서의 텍스트 입력을 이제 드림위버에서 하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잘못했다가는 HTML 코드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막 그쵸? 의도하지 않는 자, 띄어쓰기가 돼버리고 엔터 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CSS, 그렇죠?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서 하이퍼링크 걸기에 관련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요 스타일 시트 작업은 당락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자 그랬는데요. 자, 요거 스타일 시트 작업 안 하면요 탈락합니다. 자, 여러분 불합격 탈락하니까 요거 꼭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래시 파일 삽입하기 당연히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양식 설정. 자, 폼 태그 활용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란 만들고 그리고 셀렉트 박스 만들어서 여기 데이터 집어넣는 방법. 그렇죠? 자, 요런 작업이 사실상 드림위버에서 약간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자, 그리고 드림위버의 활용은 포토샵이나 플래시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요. 자, 결과물을 내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실수를 하셔서 엉뚱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전부 일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드림위버 중요하니까요. 드림위버도 잘 활용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시간 안배. 여러분들이 보통 하시다 보면요. 작업 시간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막 진행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작업 지시서를요, 일단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체크 시간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쵸? 이렇게 체크할 거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작업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뭔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자, 그래서 보통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요, 작업을 한 1시간 반 정도 작업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플래시 작업도 1시간 내에, 드림위버 작업도 보통 1시간 내로 끝내서 최종 확인 작업 한 20분 잡아서 빠뜨린 거 없나 체크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시면요, 포토샵 작업 이거 하다가 이걸로 막 2시간 이상 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뒤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 체크해 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는요, 기출문제 위주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그 툴 지식이 없는 분들은요, 자,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드림위버 뿐만이 아니라 포토샵, 플래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강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요 작업 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